전설야담, 원귀의 울음을 그치게 만든 글자, 그리고 삼계탕 유래. 조선 중종 때인 1541년 신제 주세봉은 풍기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사또 주세봉은 근처 순응이 고려 말 유학자 안양의 고향임을 감안해 안양이 젊은 시절 공부했던 사찰 숙수사를 헐고 그 자리에 선비들을 위한 서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후후후 후후. 그런데 밤에 어디선가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주세붕이 귀를 기울이니 흐느낌처럼 느껴졌기에 방문을 열어봤지만 사람은커녕 그 어떤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간밤에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면서 혹시 들은 사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한 아전이 말했습니다. 정축지변의 원혼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아전이 말한 정축지변은 1457년 6월 27일 금성대군의 모의가 세조에게 들켜 벌어진 창국을 이르는 말입니다. 당시 금성대군은 순응부사 이보음과 거사를 결의하고 동참할 우운들을 모으고자 경문을 썼는데 극창으로 있던 관노가 사귀던 금성대군의 시녀를 통해 그 경문을 훔친 후 세조로부터 큰 상을 받고자 함께 한양으로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이보음은 즉시 두 사람 체포령을 내렸으나 소문을 들은 풍기 현감이 말을 서너 차례 갈아타면서 쫓아간 끝에 그 경문을 빼앗은 뒤 곧장 한양으로 가서 호변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인근 나조를 동원하여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물론 가담자들을 모조리 체포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금성대군은 급히 관련 자료를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붙잡혀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관련자를 찾아내기 힘들자 관원들은 순응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흘린 핏물이 숙수사 옆으로 흐르는 죽개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 세월이 지나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사또가 그걸 들은 것입니다. 밤에는 죽개천으로 가지 마시지요. 아전으로부터 정축지변이란 말을 들은 사또는 반신반의하면서 정체 모를 괴이한 소리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도 다음 날에도 밤마다 서글픈 듯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자 사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날이 밝자 사또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할 위령제를 준비하라고 수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사이 사또는 지필묵을 준비해 특정한 글씨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위령제를 치렀고 사또는 죽개천 주변의 한 바위를 지목하고 그곳에 직접 공경할 경자를 크게 썼습니다. 경은 주자 철학의 근본이며 상대를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또는 단정복이 운동을 꾀하다 희생당한 원귀들을 영원히 공경한다는 취지로 바위의 경자를 붉은색으로 쓴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물에서든 땅에서든 모두 볼 수 있게끔 죽개천 물속으로 투영되는 비스듬한 각도의 글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염료 주사는 귀신을 물리치는 상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원원들이 경자의 위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이후 죽개천에서 괴이한 울음소리가 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또께서 원귀의 한을 풀어주셨나 봐. 사람들은 사또 주세붕의 처신을 칭찬했고 이른바 경자바위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여곡절을 안고 1543년 건립된 백운동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 서원입니다. 사또 주세붕은 가난한 주민들의 경제력을 키워줄 방법도 모색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사또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백산에서 산삼을 캤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사람들을 시켜 소백산에서 산삼 종자를 캐어오게끔 지시했습니다. 많을수록 좋으니 서두로. 며칠 후 여러 사람이 산삼 종자를 구해오자 사또는 그걸 밭에 심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풍기에서는 삼을 재배한 일이 없었으므로 아전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사또가 재차 말했습니다. 산삼은 구하기 힘들지만 값비싼 인삼을 키우면 두고두고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제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인삼을 재배했는데 이 일은 사또가 멀리 내다본 해안의 결과였습니다. 주세붕은 1545년 성균관 사성에 임명되어 풍기를 떠났지만 이후 풍기는 풍기인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고 주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졌습니다. 인삼이 흔해지자 풍기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닭백숙에 인삼을 넣은 게삼탕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지닌 닭고기와 인삼은 여름철 열을 내는 과정에서 차가워진 인체 내장을 데워주기에 먹으면서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에는 인체 표면이 더워지는 것과 반대로 속에는 찬 기운이 남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운을 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삼탕을 먹으면 이내 기운을 차려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닭고기와 인삼을 함께 넣어 끓여 먹으니 여러모로 훨씬 좋구먼. 이와 더불어 게삼탕은 풍기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개고기로 만든 탕이 일반적이었는데 풍기 사람들은 비교적 흔한 인삼을 이용해 게삼탕을 만들어 먹으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게삼탕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닭고기보다 인삼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대로 일반화됐습니다. 사또 주세붕의 인삼재배 묘안이 풍기를 좋은 방향으로 확 바꾸어 버린 셈입니다. 한편 주세붕은 1548년 호조 참판을 거쳐 1549년 황해도 관찰사가 됐는데 그때도 특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황해도 감령에 부임한 날 주세붕은 아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임 감사 주세붕이 그들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주세붕은 등불을 켠 채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음산한 기운이 돌더니 벽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세붕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물에 젖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해주 땅에 사는 기생인데 최씨 성을 가진 종에게 겁탈당하지 않으려 저항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홍모에게 자기 시신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알았다고 대답한 직후 주세붕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생시처럼 생생했기에 다음날 아침 주세붕은 최씨 성의 종과 홍씨 성을 가진 아이를 확인했더니 모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세붕은 최모를 불러 자백받은 뒤 하옥시켰고 그 귀신의 아들을 불러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했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